콩나물을 이것과 함께 먹고 고혈압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는 대두왕건이라 불리며 뼈 건강, 심장 건강에 좋고 특히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부추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 작은 콩의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콩을 발화시켜 만든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다는 건 물론 체내 흡수율도 더 높은데요. 콩나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던 트립신 저해제가 신기하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단백질뿐 아니라 철분과 칼슘 등의 체내 흡수율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평소 힘이 없거나 노화로 인해 근육이 빠지는 분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중 특히 좋은 건 바로 티아민이 풍부하다는 건데요. 몸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 피로를 풀어주며 면역력 강화,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콩나물 섭취가 노년기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찬 성질로 인해 소화기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성질이 따뜻한 부추를 함께 드시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좋은 성분들의 흡수율까지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효과적인데요. 콩나물은 간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고 부추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부추를 무침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먼저 콩나물을 깨끗이 씻은 후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줍니다. 부추도 씻어주고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주고요. 콩나물에 물기를 빼고 볼에 넣어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을 한 스푼씩 넣어 무쳐주세요. 여기서 소금은 최소한의 양만 넣기 위해 간을 보며 조금씩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 함께 섞어주면 단단한 근육을 만들고 만성피로는 싹 사라지는 무침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생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로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데요. 이 작은 콩 속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숙취 해소는 물론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노년기 근육을 채워주는 보약 같은 존재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바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입니다. 특히 생콩나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사용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이트로겐이 요오드를 가로막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자주 붓고 체온이 낮아져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또한 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갑상선 저하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기간 방치하면 갑상선종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을 못 먹는다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 먹으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콩나물국이나 데친 콩나물, 볶음 요리로 드시면 영양소는 챙기면서도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생콩나물은 피하고 꼭 익혀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입니다. 콩나물은 콩에서 싹을 틔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원래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도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의 피부 노화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검버섯, 기미, 주근깨로부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까지 유지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콩나물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물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땐 두통을 막아주고, 고열에는 천연 해열제로, 뼈마디가 아플 때는 천연 진통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배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콩나물의 해열 작용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기침과 가래, 그리고 감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이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 변비를 해결해 주고요. 배에 있는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지켜 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콩나물과 배를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배의 꼭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속을 봐줍니다. 다시 콩나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꼬리 부분을 떼는 분들 계시죠? 이 부분은 핵심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꿀 3스푼에서 5스푼 정도 넣어주고 처음에 자른 배 윗부분으로 닫아주세요. 찜기에 넣고 30분 이상 푹 쪄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찜을 한 그릇 먹고 나면 피부 건강부터 면역력, 기관지 질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는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한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중국산 저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코오롱 제약 많이 들어보셨죠? 리버스 에이지 글루타치온 앤 콜라겐은 미국 FDA에 등록된 제조사이니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하루 딱 한 포로 50% 고순도 미국산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드시고 생기 있는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위장이 예민한 분입니다. 콩나물은 몸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콩나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변비 예방에 좋고 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 배출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장이 갑자기 일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거죠. 또한 콩나물에는 트리신 저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단백질 분해를 방해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콩나물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속 편하게 콩나물을 즐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콩나물과 함께 소화에 좋은 무, 생강, 마늘과 같은 식재료를 곁들이면 소화 흡수를 더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적당히 익혀서 맛있게 드시면 속도 편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김입니다. 당뇨 관리를 할 때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콩나물은 당뇨가 걱정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콩나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73%의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식사 후 혈당 검사 결과에서 평균 18%나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콩나물의 효능이 입증되었는데요. 이런 효과는 콩나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덕분입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요. 단백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방지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할 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콩나물, 두부, 계란 등을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좋은 이유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미소폴라본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까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김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체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줘서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혈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콩나물과 김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콩나물 무침을 드시거나 콩나물국을 먹을 경우에도 김을 넣으시면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건강도 지키고 맛도 있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잘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니 오늘 저녁으로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건강을 생각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오메가3를 먹으면 부정맥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영양소라 불리고 혈관 건강, 눈 건강, 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먹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메가3 부작용의 진실과 구입 시 확인할 두 가지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에는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되며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연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 성인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주장과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중 DPA와 DHA가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13%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코넬대의 한 교수는 폐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 7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혈액 속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높을수록 폐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DHA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폐 기능이 천천히 약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메가3는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부터 건강 유지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몇 년 뒤 자신의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이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추를 먹고 뇌출혈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는 상추는 눈 건강, 뼈 건강,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상추 겉절이입니다. 상추 겉절이는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건강하게 먹으려면 조리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추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는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에 연관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설탕은 상추가 가진 좋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상추에는 칼슘과 엽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칼슘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 영양소의 효능이 감소하는 겁니다.
엽산은 세포 재생과 혈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당분이 많아지면서 체내 엽산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상추 겉절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단맛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상추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또한 겉절이를 만들 때 상추를 손으로 찢으면 더욱 건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찢으면 파이토 뉴트리언트 분비가 촉진되어 항산화제 성분이 2배나 증가하는데요.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방법으로 상추 겉절이를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며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마저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꼭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상추의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건 물론 피부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부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데요.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합니다.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피부 건강에 좋은 건 물론 갱년기 증상에도 탁월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방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칼슘 성분이 많아서 골밀도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뼈 질환 예방에도 뛰어난데요. 이렇게 피부와 뼈에도 좋은 상추와 두부를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상추를 데쳐서 잘라주세요. 상추를 데칠 때는 짧게 5초 정도만 하셔야 무르지 않습니다. 두부는 면보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요. 볼에 담고 소금 한 꼬집, 다진 마늘, 매실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양념류입니다. 상추쌈을 먹을 때 고추장, 쌈장, 된장 같은 양념류를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양념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추장과 쌈장은 나트륨과 당분이 포함된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여기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액상가당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또한 많은 양의 나트륨은 몸속 수분 균형을 깨트려 혈압을 높이고 장기간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위암까지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짠맛이 강한 음식은 미각을 둔화시키고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위가 가득 차서가 아니라 호르몬과 뇌의 신호 전달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져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상추를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고추장이나 쌈장의 양을 줄이고 드시고 싶다면 저염 된장이나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추 자체가 혈관 건강과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채소이므로 건강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키위입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상추와 키위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는 우리 몸속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추의 락투신이라는 성분은 수면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인 두통 또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느낄 때 상추를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키위를 함께 드신다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상추의 효과를 더 강화시켜 줍니다. 이 성분은 불면증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으로 체내에서 수면과 생체 리듬 등을 조절하는데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도 풍부해서 신체 활력에도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두 식품 모두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너무 빨리 장으로 내려가지 않게 조절해주고 소장에서는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니 불면증이 있거나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추와 키위를 믹서에 갈아 주스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혈액약을 복용하는 분입니다. 상추는 건강에 좋은 채소이지만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자연스럽게 응고되어 출혈을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반대로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혈액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상추를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혈액이 묽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해서 응고를 촉진시키면 약물의 작용이 약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이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추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양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 본인의 평소 식습관에 맞춰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주의하실 분들이 더 있는데요. 바로 콩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칼륨이 체내에서 과하게 쌓이면서 근육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장 부정맥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물에 담그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칼륨 함량을 무려 절반 이상이나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달걀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뻑뻑하거나 시력이 떨어진 분들 있으신가요? 이럴 때 상추를 드시면 좋습니다. 상추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중 비타민 A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 물론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달걀을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 D, B 등이 풍부한데요. 특히 건강한 지방, 즉 레시틴은 상추의 지용성인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와 K는 기름에 녹아야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달걀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신체 조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데요. 그러니 이 두 식품을 샐러드로 드시거나 계란찜에 상추를 넣으신다면 면역력 강화, 눈 건강, 심혈관 건강, 숙면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양배추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뼈 건강, 혈관 건강, 위 건강에 좋고 특히 암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대장에서 발효되는 음식으로 그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포드맵 식품이라고 합니다.
장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경우에는 안 좋은데요. 가스가 차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양배추는 음체질인 분들보다는 양체질에 더 잘 맞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중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가 찰떡궁합입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분들, 즉 손발이 차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양배추즙을 챙겨 드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즙은 생양배추를 농축한 형태로 포도뱀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 생성이 심해져서 복통, 설사를 하고 심하면 두통, 불면증, 피로까지 유발하는데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양배추즙 대신 장에 자극이 적은 고구마나 당근, 매실같이 소화를 돕고 장에 좋은 음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사과입니다. 양배추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 속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로 인해 천연 변비약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것이죠. 또한 영국 의학저널에서는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 섬유질 증가로 인해 변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벽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장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섭취하신다면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몸속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펙틴 성분이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배출시켜서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양배추는 아침 공복에 불편한 속을 달래주는 데 탁월하며 여기에 사과와 함께 드실 경우에는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두 음식을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한때 유행했던 해독 주스로 먹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잘 씻은 양배추와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사용하면 더 좋고요. 저는 당근을 넣었지만 토마토나 브로콜리, 바나나 등을 함께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믹서에 잘 갈아주시면 완성인데요. 따로 시럽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사과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건강한 분들이 이 성분을 먹었을 경우에는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제로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암세포가 살지 못하게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배추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에서 요오드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뇌에서는 호르몬 수치가 낮다고 인식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갑상선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양배추를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을 가하면 비활성화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니 양배추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만 데쳐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양배추 심지입니다. 흔히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서 식전에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양배추 속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위나 장의 벽에 달라붙어서 이후에 섭취하는 다른 음식들에 포함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특히 양배추의 이런 핵심 성분들은 겉잎에도 있지만 안쪽 잎과 심지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 불리듯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들도 듬뿍 함유하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과 다양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슈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찌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니라 생 양배추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혈액약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 칼륨, 엽산, 비타민 K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인데요. 그래서 암 발생 위험도 낮추고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중 양배추의 비타민 K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멈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 피가 나는 증상들은 비타민 K가 부족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용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약물들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배추 속 비타민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의 효과를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요. 이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배추를 세척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농약 때문에 식초물에 담갔다가 세척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양배추를 보면 겹겹이 꽉 차서 한 장 한 장 뜯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농약뿐 아니라 벌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척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먼저 겉잎을 두세 장 떼주시고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식초로 세척할 경우에는 양배추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비타민 U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세척하셔서 걱정 없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달걀입니다.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 불릴 만큼 다양한 성분이 있으며 열량은 적은 건강식품인데요. 100g당 33칼로리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껍질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비타민 C 그리고 섬유질 덕분인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의 필수적인 역할은 물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비타민 C는 면역 체계 강화, 피부 건강 유지 등에 탁월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과 베타카로틴, 철포라판도 함유하고 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와 함께 드신다면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인데요. 달걀은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 조절, 기억력 향상, 신경 전달 물질 생산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돕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레시틴 외에도 비타민 A, D, E,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지만 비타민 C는 없기 때문에 따로 보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양배추를 함께 드신다면 내 건강과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들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달걀을 함께 전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먼저 양배추를 채 썰어줍니다. 달걀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양배추 양에 따라 개수를 줄이거나 늘리시면 되고요. 저는 안 넣었지만 소금으로 간을 해주셔도 됩니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익히지 않아도 되고 앞뒤로 약간 노르스름해졌을 때 접시에 옮기면 완성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너무나 좋고 당뇨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아침 사과를 이렇게 먹는다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사과를 독사과로 만드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아침에 먹는 사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사과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데요. 하지만 먹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독사과가 되기도 하고 금사과가 되기도 합니다. 사과의 성분들 중에서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유기산이 체내 독소와 숙변을 배출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나이가 들수록 배가 나오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장에서 유익균이 증가하도록 도와주는 건 물론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바로 식도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이 새콤한 사과를 아침 빈속에 드신다면 점막에 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다른 따뜻한 성질을 지닌 음식들과는 반대로 사과는 성질이 냉한 과일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기초 체온이 떨어진 분들, 수족냉증이나 하복부가 찬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잠자기 전은 물론 아침에 드시는 것도 안 좋은데요. 그럼 아침 사과가 금이 되는 방법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 방법 중 간단하게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사과를 바로 먹기보다 미리 꺼내서 실온과 온도를 맞춰 드시는 게 좋고요.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쌀에 비해 단백질이 2배나 많고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도 풍부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리 속 풍부한 영양소가 바로 베타글루칸인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방지해 줍니다. 또한 지방 중에서 무려 80%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속의 만성염증과 독소를 해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귀리를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사과 속 펙틴이 장 속 비피더스균의 활성을 촉진시켜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싹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관 속의 염증도 없애줍니다. 게다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사과의 산성이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귀리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과에 좋은 성분들의 흡수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궁합이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과 귀리에 풍부한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도 배출시켜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귀리죽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고 시큼한 사과가 귀리죽의 밍밍함을 덜어줘서 맛을 낼 수 있고요. 요거트 등에 섞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갈아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매일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몸에 좋은데요. 그중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동시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사과 속 펙틴은 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며 이로 인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섬유소의 구조가 파괴되어 소화가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째로 먹으면 섬유소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주지만 갈아 먹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자연 당분이 농축되어 섭취하게 되므로 혈당 수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한 당분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갈아 먹는 것은 피하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 되면 뜨끈뜨끈한 고구마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신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윗속에서 음식들이 충분히 소화되게 해주고 위와 장을 통해 영양분들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구마를 먹었을 때 혈당 상승도 막아주니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하지만 이런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식이섬유는 사과 껍질에 제일 많다는 건데요. 게다가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종양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니 더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는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셔서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껍질 벗긴 사과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슈퍼푸드에 속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효능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당연히 깎아내는 사과 껍질에는 알고 보면 과육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데요. 껍질에만 들어있는 셀룰로스 성분은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으면 장이 활성화되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는 펙틴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 속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효능도 있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도 과육 대비 3배 이상 들어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사과가 많이 나는 대구 지역 쪽에서 예로부터 미인이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꼭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사과를 먹다 남으면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 보관을 하시죠. 하지만 이 행동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사과 껍질인데요. 이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잘라서 과육이 노출되면 산화되면서 갈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변한 부분을 먹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갈변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나 심하면 치매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권장하는 방법으로는 소금물, 식초 담그기, 레몬즙 뿌리기, 산소 접촉 최소화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과 본연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정해서 정확하게 섭취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빈속에 사과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비타민류가 풍부한 양배추를 먼저 섭취한 뒤 먹거나 같이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아침 공복에 이 두 식품을 같이 드시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도 높아져서 너무 좋은데요. 비타민유는 위산과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위를 보호하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한 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음식 모두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나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액 속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더욱 감소시켜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식품 모두 제2형 당뇨병 발병을 낮춰주고 인슐린 저항성 감소와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드신다면 위 건강부터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간이 괴사하고 폐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3대 면역식품 중 하나인 고구마는 눈 건강, 장 건강,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가지와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검은 반점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먹다 보면 갑자기 쓴맛이 나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드시면 무서운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쓴맛이 나는 고구마에서는 주로 검은 반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병균의 일종인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검은 무늬병은 고구마의 상처 부위로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를 먹게 되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이 괴사해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고구마 섭취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은 반점이 생긴 부분을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혀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버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고구마에 병균이 옮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건강하게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고구마를 펼쳐서 상한 건 골라내 주시고 수분을 말려주세요. 그 다음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박스의 양쪽을 자른 후 신문지를 깔아주고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고구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삶은 고구마를 보관하고 싶다면 실온에 두는 것보다는 냉동 보관이 좋은데요. 필요한 만큼만 쉽게 드실 수 있게 봉투에 나눠 담아 얼려주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해동을 해서 드시면 처음 삶았을 때만큼 맛있는 고구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중 특히 많은 칼륨은 고구마 한 개당 하루 권장량의 약 1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고 신체의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는데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쌓여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육 약화, 피로, 저림 감각,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저혈압,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뿐만 아니라 고구마 섭취에 주의해야 할 분들이 더 있는데요. 바로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으로 물과 열로 조리하면 젤라틴화가 일어나 찐득찐득한 질감이 생깁니다. 이 전분의 구조가 끊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위장 운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찐득한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 위에가 잘 섞이지 않아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빈속에 고구마를 드신다면 위식도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를 안 드시는 게 좋고, 만약 드시더라도 물김치나 김치와 함께 드셔야 좋은데요. 그 이유는 김치의 새콤한 유기산이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와 함께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으로 암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드시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 따르면 82종의 항암 효과가 뛰어난 채소 중에서 발화 먹지율이 최대 98.7%로 고구마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의 노란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근을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베타카로틴 성분은 당근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특히 이 조합은 폐암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고구마와 당근을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두 식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폐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두 식품은 대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원인인 콜레스테롤과 담즙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당근은 장내에서 비피더스균을 증식시켜 설사를 예방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완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과 호흡기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이러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와 당근을 스프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와 당근을 잘게 썬 후 5분간 끓여주고요. 다 삶아졌다면 뜨거울 때 체에 내리거나 숟가락으로 으깨주시면 완성인데요. 일상적인 질병부터 심각한 암 예방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무입니다. 고구마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잘 알고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중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섭취한 음식물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요.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춰줘서 혈당 조절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섬유소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장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증가하고 다양한 제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잘 유지되면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져 혈당 조절이 향상되는데요. 하지만 고구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변한다는 건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군 고구마는 90으로 매우 높았고, 칼로리 또한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에는 300칼로리가 넘었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은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반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천연 소화제인 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무에는 디아스타제, 아밀라제 등의 소화 효소가 있어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동치미를 드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이유인데요. 또한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킵니다. 그런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고구마 물을 새콤달콤한 고구마 무생채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고구마를 채 썰어서 물에 담궈 전분을 빼줍니다. 무도 한 주먹 정도 채 썰어 주시고 쪽파도 조금 준비해 주세요. 재료를 그릇에 담고 다진 마늘, 소금, 식초, 매실액, 고춧가루,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쪽파와 참기름을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사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고구마를 드시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요. 그중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하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칼슘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건 물론 피부 노화를 예방해줘서 끌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고구마를 사과와 함께 섭취하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펙틴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이런 효과는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 물론 장벽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데요. 이로 인해 장 건강이 개선되고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고구마는 열량이 높아 밤 늦게나 취침 전에 먹게 되면 당이 축적되어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럼 몸에 좋은 고구마 사과를 부침개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고구마 사과를 채 썰어 주세요. 여기에 양파도 있다면 같이 썰어 주셔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물에 담궈서 전분을 빼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모든 재료를 볼에 담고 계란 2개,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도 넣어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팬에 반죽을 붙여주시면 맛있는 고구마 사과 부침개 완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 말고도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고구마만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데요. 이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주시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항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는데요. 또한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